저는 정말 마지막 충정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통령 즉시 제명, 두 번째가 당 지도부의 국민들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했음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세 번째는 경선에서 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가고 야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 네 번째는 12.3 사태 이후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기 추경에 조속한 합의, 나아가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정말 간곡하게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부탁을 드린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정말 좀 간곡한 마음입니다. 이번 대선은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때문에 벌어진 대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중대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제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으로 잘못된 당론이었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도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대선에서 국민들께 우리 후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전제해야지만 우리 당의 후보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 후보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의 핵심은 정책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도 아니고요. 또 보수당이라면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독재를 지향하는 극우의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요. 또한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수구의 모습도 보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족벌 정치, 의리로만 움직이는 또 이득만 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배 정치도 보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 즉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보수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경선 과정도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 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덕수 현 국무총리 당원도 아닙니다. 이분에게 당 후보의 자격을 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야합 정치지요. 이런 모습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보수 정당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야합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고요. 또 지금 다 떠나서요. 국민들께서 너무 힘드십니다. 지금 대선이 이번 대선은 축제의 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국민들께 피해를 드리고 염려를 드리고 그래서 보궐로 치러지는 정말 송구한 죄송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려움부터 보살피면서 가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촉구하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했고 정말 간곡하게 제가 지금 사실은 당에 요구할 수 있는 제 입지 자체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걸 걸고서라도 간곡하게 요구하는 그런 마지막 충정 같은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지금 뭐 당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면 말 그대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 대표였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분이 불과 경선 며칠 전에 입당해서 당의 유력 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보수당의 후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었던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보수당의 후보로 나서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보수당 국민의힘이 극우정당 자유통일당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또 원칙 없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지켜가라는 또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훼손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싶으면 경선에 참여를 해야죠. 그것이 아니면 경선의 치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될 자입니다. 네. 그런 분이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한 입장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모습이죠. 공정이라는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가 12.3 사태에 대한 보궐선거임을 생각할 때 12.3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가 후보로 나선다는 것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금 뭐 경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관전평을 하시고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아니, 보수 정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보수 후보 경선의 장이 되어서 네. 또 보수의 원칙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는 변칙과 야합의 장이 되고 품위도 잃어버렸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4명으로 이제 추려졌는데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뭐 예상은 힘들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극우당 대표였던 자가 보수당의 후보자가 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최종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덕수 총리가 그러게요. 이것도 경선에 참여도 안 했는데 참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선거고요. 연예인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책과 앞날을 기획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공격, 메신저 공격 이제 그만해야지요. 메시지를 가지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논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안 보여요. 심지어 뭐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은 외모 공격까지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30-40%가 최소 30-40%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십니다.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께서 진짜 참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사회주의를 바라고 전체주의를 바라고 맹목적 충성과 권위에 의존하는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또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수구도 보수가 아닙니다. 형님 동생만 찾고 있는 의리 족벌 정치도 보수가 아닙니다. 또 무리지어서 무리의 이익만 찾는 이익집단 무리배 정치도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뭔지를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 정치고 지금 그 기준은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책 제안을 내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말고요. 또 제가 우리 당 후보들한테 제일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정책에 대한 제안은 없이 오로지 반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어요.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갈등을 야기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책임 있는 보수 정치인은 더더욱 사회 통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좀 그런 알맹이 있는, 지향점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좀 제가 아까 보수 진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보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민주주의 다음에 대한 생각이 나올 여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보수가 정말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면 진보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고민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5년만 더 지나도 AI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과연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진보에서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그래도 민주주의야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더 발전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AI와 로보틱스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가 민주주의를 못 지키다 보니까 진보가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논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저는 안타까운 것이 2024년, 25년이 다시 80년대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네.